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디 하나 지금 발붙일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수진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박영선 대표가 지금 두 번의 합의를 했는데 모두 다 비토를 당했습니다. 저 정도면 동정 여론이 좀 나올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정말 불쌍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처지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두 번째 협상안을 들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재 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 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모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재 협상은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판을 뒤엎는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침 일찍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만 아침 공식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 당내에서는 추가 협상, 박영선 비대위원장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의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고요. 또 이것을 여야 간의 협상을 해서 합의한 그 약속을 깨고 다시 또 제재 협상하게 된다면 박영선 대표 체제가 그 협상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재협상 들어가기. 지금 저렇게 되면은 박영선 대표는 협상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대표로서의 역할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의 발언은요, 어떻게 보면 제재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 협상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는 그런 설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꼭 김영환 의원이 아니더라도요, 당내에서는 두 번이나 지금 원내대표 합의를 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어기고 새로 하자고 하면 과연 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이번 협상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요, 문재인 의원은 아직 초선입니다만 2012년 대선 때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한번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은 어떤 당의 구심점 역할을 잡아야 되고, 또 당이 흔들릴 때 어떻게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될까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김영환 의원 발언도요, 단식을 말릴 수는 없지만 당 지도부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전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요, 또 11일 날에 이어서 또 이번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문제, 이 유가족을 자기가 만나서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원총회에서 참석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문재인 의원은 명백하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데요. 이 같은 시간에 의원총회에서 친노 의원들은 제재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협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의원이 의원총회도 참석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과 함께하는 거 행위, 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어떤 국정 운영도 경험을 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같이 단식을 함께하고 유가족과만 함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야당이 혁신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의 행동을 보면은 일부 유가족의 어떤 그런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비춰지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오늘 문재인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위원장께서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온 우리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시지 않다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낸 그 순간에 동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인의 행동이 당의 지도부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내 지금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관심은 그거예요. 박영선 비대위원장 계속 지금 야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새누리당의 전략은요. 딱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대표 창구인 박영선 위원장에게는 힘을 실어주면서 그 제재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때리고 있는데요. 네, 박영선 대표 마음으로선 정말 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협상이 틀어진 게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유가족들의 반대죠. 유가족들은 여전히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유가족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냐 이런 또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유족 중에서 단원고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유족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갔죠, 당연히. 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지금 자체가 너무 지금 현실성 없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사를 갖다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 단식 투쟁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힘적으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하고 논의해서 찾는 게 더 저는 낫다는 거죠.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물론 한 목소리로 내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도 항상 그랬잖아요. 소수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보자는 게 우리 사회에 많은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는데 저런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유족 대표단에서 경청해서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족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는 지금 유족들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래 다양한 그룹이 존재할 때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부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가족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중도파라든지 온건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 강경파의 목소리만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정말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라는 건 어떻게 형언할 수 없겠지만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정말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떤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유족들이 막아주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수진 차장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이제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세월호 참사로 바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사권, 기소권 그런 것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연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별도로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2사람을 뽑아서 대통령한테 보내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2사람 중에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사람을 뽑지 않겠느냐. 지금 현 검찰이 수사한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특검을 하자고 있는 판에 다시 그렇게 되면 과연 진상은 밝혀지겠느냐.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적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서 진심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자기의 속내를 보여줘야만 세월호 유가족들도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월호 유가족한테도 한 번 더 여러 가지 당부를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한테도 당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가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가지고 문제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항상 분열되어야 되냐고 예. 비난하는데 예. 오히려 양쪽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오히려 고민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렇죠. 오히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중대 부국장과 조수인 차장이 양측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여당과 또 유가족분들 다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어제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유가족을 좀 만나라 이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네. 아까 지금 하중대 부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유민 아빠 아버지 김영호 씨가 지금 오늘로 3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또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했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또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교황님도 유민 아빠를 만나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못 만나는 것일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일은 새누리당과 대통령도 함께하는 일이 돼야 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을 바란다.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네, 물론 수사가 궁극적으로는 청와대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국면 장기화에 따른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족을 만나서 직접 호소한다면 전국이 풀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 4월 16일입니다.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진상조사위를 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 또 참사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 이것도 지금 관심사인데 여권에서는 아마 출석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문제에 임해서 빨리 해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